13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얼떨결에 하다가 11, 12가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서 해 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13번부터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요 친구 양수 A, B 봤을 때 굳이 이 두 근을 쓴다 맞지? 근의 이제 그 관계도 알아냈고, 그러면 이 관계가 주어지면 주로 이 대소 비교가 중요하다 이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보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0이 딱 주어져 있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 문제 잘 보면 적분은 핵심이 뭐다? 항상 구간을 잘 봐야 돼. 왜 0부터 a랑 0부터 b를 줬을까를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풀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a, b 대소비교. 왜냐하면 적분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소 비교를 해놨을 거야. 그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그럼 0부터 a까지 이 넓이를 S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S1이 6분의 11이다. 그 다음 여기를 S2로 해볼게. 그럼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S2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0부터 b까지 했을 때는 핵심이 뭐다? 정적분은 넓이들을 부호를 잘 결정을 해줘야 돼. S1 빼기 S2를 해야 적분이 된다. 이렇게.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통분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S2가 얼마? 마이너스 6분의 27이 될 거고 S2는 2분의 9. 그래서 다. 그러니까 이제 넓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넓이 표현을 해서 가는 문제풀이가 되게 많으니까 이게 또 전개해가지고 또 신나게 또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진짜 신나. 자, 14번. 이 친구 봤을 때 문제 2해. 자, 4 이상의 자연수. 왜 4 이상의 자연수지? 일단은 생각해보고 내 자연수 ABC, ABCD도 자연수래. 자연수 정수 조건이면 웬만하면 뭐다? 그 부정방정식입니다. 이미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항등식 하나에 대입을 해서 역으로 찾는 느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A가 B보다 크다 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다.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우리가 길이가 같고 각이 90도다. 그래서 길이가 같고 각이 90도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 오, 도저히 모르겠다 맞지?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나를 이해를 해보셔야 돼. 자, 점 A, B에 대해서 B에 대해서 OA랑 AB, OA랑 AB가 수직하고 OA랑 AB가 뭐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돼야 된대. 이거는 굳이 내가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 얘가 정리를 해준 거야. 오케이, 땡큐. 그럼 이게 무슨 과정이지? 요걸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얘가 한 문자 관의 정리야. 자, 항등식 정리 중에서 지금 이거 결국 카운트를 해야 되지. 순서상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다 하면 꿀잼이죠. 그래서 항등식을 지금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야? 아, C랑 D는 A랑 B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A, B가 결정이 되면 자동 배열이야.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A랑 B에 관해서만 밑에서 쭉 푸는 거야. 요거 좀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이거는 이제 공부하고 시험 칠 때는 사실 좀 잘 몰라도 되는데 공부를 하긴 해야 돼. 끝나고 나서 왜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돼야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괜찮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네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때 A가 B보다 크다라는 일단 항등식 하나 좀 잘 정리를 해놓고, D가 n 이하의 자연수이므로 D가 n 이하의 자연수니까 A 더하기 B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n 미만의 자연수 k에 대해서 b가 k일 때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개수는 n-2k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a의 개수를 카운트를 한다 맞지? 결론적으로 a 개수가 결국 뭘 결정한다? b도 결정하고 c도 결정하고 d도 결정한다 라는 거지. 그러면 잘 보시면 b가 k일 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C랑 D는 A랑 B가 결정이 돼야만 카운트가 되는 원리인데, 여기서 봤을 때 누구를 A랑 B가 둘 다 동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는 원리야.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를 할 때 내가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문자가 미지수가 4개야. 4개면 일단은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한다. 첫 번째,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변수가 두 개다. 변수가 두 개면 무조건 카운트할 때 둘 중 하나는 고정을 시켜야 돼. 그래서 잘 보면 고정을 시키죠. 요 원리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역으로 너네가 카운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자연수 A의 개수는 이제 n-2k 요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n-2k가 되는 원리만 한번 설명해 보면 b가 a보다 크고 n-p, 근데 이제 k로 고정이 됐다 했으니까 요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카운트 할 때 얘 둘 다 자연수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된다, 맞지? 그럼 n-2k.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홀짝으로 나눠 놨다, 맞지? 왜냐면 2분의 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n이 2m이면 여기 어떻게 돼? b가 m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1부터 n-1까지겠다, 맞지? 그래서 이제 n-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m은 이제 여기서는 요 안에서는 상수 취급을 해줘야 돼. k만 변수니까. 그러면 이게 k에 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 그러면 첫째 항이 2m-2. 그 다음 마지막 항 대입하면 더하기 2. 반띵의 항의 개수 m-1. 그럼 얘가 날라오고 m에 m-1. 그래서 나 조건이 m에 m-1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는 얘가 이제 그 처음으로 일단은 3, 4월달 하면서 처음으로 나오긴 했는데 얘가 a little bit 양아치 유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과정을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2n 플러스 1면 그대로 천천히 하면 돼.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화낼 필요는 없어. 그러면 이제 1부터 m까지, 그러면 이제 t2m-1은 시그마 똑같이 적어. 그냥 k1부터 m까지 남았지. 왜냐면 m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식이 어떻게 써? n-2k-2k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n 대신에 2m을 대입한 거니까 2m 플러스 1 빼기 2k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러면 위에 거에서 m을 대입해보면, 자, 얘만 따로 계산해 주면 된다, 맞지? 그럼 더하기 m이 될 거고, 얘는 똑같이 첫째 항 2m-2, 그 맨 마지막 항은 더하기 0이다, 맞지? 항의 개수 m개. 그럼 얘가 이제 m에 m-1에 더하기 m이 될 테니까 m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 친구는 m제곱. 그래서 77, 49, 이상한 소리 하고 했네. 77 맞다. 자, 65, 30. 이래서 아재 소리 듣는 것 같아. 6 곱하기 5 하면 30. 그러면 얘가 83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카운트 원리 진짜 중요하대. 요거 이해를 할 줄 아는 거. 자, 이게 이제 비문화급이야. 비문화급이라서 얘를 이해할 줄 있는가 없는가.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15번. 얘는 뭐 어디서 많이 봤다, 맞지? 교육청 문제. 자, 요거 핵심이 뭐게? 요거의 핵심은 밑입니다. 밑이 다 어때? 똑같아. 그럼 뭐다? 계산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A, 점 A를 기준으로 해서 항등식. 자, 어차피 밑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고,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kx고 얘는 로그 2의 kx. 자, 그러면 A가 x1.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만난 거기 때문에 k x1은 얼마입니까? x1 더하기 4. 그럼 x1이 마이너스 4,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좀 많다, 맞지? k x2는 x2 더하기 4는 마이너스 x2 더하기 1. 그럼 x2는 되게 많죠? 얘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m-4의 2. 또 얘를 요 두 개를 정리를 해보면 뭘 쓸 줄 몰라서 다 준비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요 두 개 하면 이제 k-1분의 4. 그럼 얘랑 느낌 뭔가 비슷하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마이너스 kx3은 이제 이 친구니까 마이너스 x3 m. 그럼 x3은
마이너스 m에 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나?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다 나타냈다. 왜냐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2배 사이 관계면 그 k가 3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만 딱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관계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하면 그럼 k 플러스 1분의 8이 얼마다? k 마이너스 1분의 4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1, 2k 마이너스 2는 k 플러스 1. 그럼 k가 얼마? 3이 된다 맞지? 그래서 기억이 맞고 자, 니은은 잘 보면 이게 등비수열이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k 그 다음에 m 있으니까 얘는 누굴 쓰면 되겠어? k랑 m이 동시에 있는 거. 그러면 얘를 곱해보면 어떻게 돼? 플러스 4m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하면 얘랑 얘를 적당히 섞어서 쓰면 딱 맞다 맞지? 얘 두 개 곱한 게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에 4m인데 얘 두 개 곱하면 그렇게 된다 맞지? 니은이 맞고 디귿은 기울기의 합이 0이래. 그러면 기울기 합이 0이다. 기울기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 두 개 기울기 x2 이거 계산이 좀 많네. 곡형. 자, x2 마이너스 x1 분의 자, 그 다음에 x2를 썼을 때 함수값끼리 차를 써야 된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맞지? 우리가 이제 그 공비를 구하려고 하면 그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만 딱 몰아서 쓸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항등식 정리라서 그 내가 뭘 구할지를 잘 보면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공비 구하는 문제겠다. 맞지? 그러면 이 두 개를 함수값을 빼보면 어떻게 돼? 나누기가 된다. 맞지? 그러면 로그 2에 마이너스 x1분의 x2 이렇게 되겠나? 마이너스 x1분의 x2 그 다음에 x 3 빼기 x1을 해보면 k 마이너스 kx k3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1 이렇게. 그럼 얘는 잘 보면 왔다 갔다니까 공비가 이미 마이너스지. 그러면 그 마이너스 얼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보 그냥 얼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얘는 이제 그 약분해보면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묶어내면 돼. x1을 묶어내면 얼 마이너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문제를 풀 때 묶어낸다 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아까 전이란 말이 뭐냐면 요거 풀이할 때 요 풀이할 때 분수 표현으로 봐도 되지만 묶어내는 풀이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등비수열이면 웬만하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분수 표현보다는 묶어서 정리한다가 좀 맞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날라갈 거 날라간다 맞지? x1 날라가고 얼 플러스 1만 남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반지름 얼 그러면 로그 2의 마이너스 얼 공비가 이미 음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러면 얘는 이제 2를 빼내주면 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얼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럼 얘가 또 날라갈 거고 그래서 얼이 얼마? 여기가 큰일 날 뻔했다. 자, 이 두 개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러면 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럼 얼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다. 얼이 마이너스 3. 그래서 얼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3이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다 관계를 구할 수 있다. 같이 등비수열이면 K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등비수열이 이제 마이너스 3을 구했으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어디부터 구할까요? 그러면 공비가 3이 마이너스 3이면
요거를 먼저 구할 수 있다 맞지? 공비를 가지고 그러면 x1에 따라서 x1이 지금 얼마? 그래서 얘도 기니디 원리를 좀 잘 쓴 거라서 x2가 마이너스 3x1이다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보면 똑같아 풀이 과정의 기억이랑. 그래서 k 플러스 1에 12는 이 친구다. k 마이너스 1분의 4. 그러면 약분시키고 3k 마이너스 3은 k 플러스 1. 그럼 이제 k가 2가 될 거고 첫 번째로 하나 나왔다 맞지? k가 2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파란색으로 적을까? 추가로 적는 거 디귿. 얘가 이제 3분의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얘는 4가 돼야 된다 맞지? 전부 다. 그럼 4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3에 m이 12. 그럼 이제 12에 4를 하니까 16인데 19.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3번. 국룰을 계속 어기고 있다 맞지?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핵심이 그냥 그 밑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계산한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0번. 이 친구는 봤을 때 길이 비가 다 주어졌다. 핵심이 뭐다? 각이 주어졌다. 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뭐 둔각, 예각, 직각 원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가보면 그러니까 얘가 K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 이미 닮은 비, 삼각 비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비례상수 떼고 그냥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도 되거든. 그러면 이제 각이 주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실제 길이는 이걸로 구하는 거. 외접원 넓이 하면 바로 뭐 얘는 길이가 너무 많아. 각이 주어졌다. 얘는 이제 코사인 법칙이고 얘는 외접원 사인 법칙. 오케이? 그래서 얘도 간단하지만 조금 이제 성질을 잘 물어보는.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은 핵심이 뭐? 이제 실제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CA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 각 B. 그러면 사인 B분의 CA가 2R. 그러면 얘가 이제 2루트 7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그럼 4루트 7. 이거 좀 조심해야 돼. 2R이니까. 그럼 사인 B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코사인 B만 구하면 된다 맞지? 코사인 B는 4, 5 빼기 2. 그러니까 4분의 3. 그러면 코사인 B만 빠르게 구해보면 여기가 이제 B. 그러면 4분의 3. 그러면 4, 4, 16에 루트 7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얘가 사인 B가 얼마? 4분의 루트 7이니까 7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길이가 많이 주어지면 각 정보가 주어진 거고 결국 외접원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쓴다. 그래서 길이 비가 다 주어지면 그냥 길이 그대로 써도 돼. 코사인 값 구할 때, 사인 값 구할 때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 와, 얘 진짜 대왕 별표. 그 3월 대성 15번이랑 무조건 엮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 자, 잘 보면 첫째 항이 자연수. 오케이. 자연수인 거 체크. 그 다음에 AN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가는데 A15가 0보다 작도록 A1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 식을 해석해보니까 양수는 계속 마이너스 1을 해서 떨구고 음수는 더하기 5를 해서 키운다 맞지? 그 외에는 지금 최소 최대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이야 아니야? 아니죠. 언제 음수가 되고 언제 양수가 되는지는 몰라. 그 이번에 15번 같은 거 보면 링크 건 거 다 봐봐. 그 링크 작업은 제가 링크 하는 방법이랑 뭐 공부법 같은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찍어서 올릴 텐데 자 얘만 빠르게 봐주면 결국 0보다 크다 작다야. 그럼 이거는 말이 좋아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절대값 AN이야. 이해될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0보다 크냐 작냐 이거 추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추론 문제도 어려운 거 잘 보면 핵심이 뭐다? 식으로 절대 해석이 안 돼 라고 하면 대입을 해봐야 돼. 오케이? 이거 과정이 빨라야 된다. 추론이 안 되면 대입해보기 바로 나와야 돼. 그럼 자연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항등식이 이미 있잖아. 그러면 대입을 하는 게 빨라. 알겠죠? 자, 그러면 A1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순서대로 적을게요. 1을 대입하면 양수기 때문에 떨가. 그러면 이게 두 번째야. 이거는 굳이 안 적을게 이제.
자, 그러면 음수면 어떻게 된다? 다시 5를 더합니다. 5를 더하면 어떻게? 4. 그럼 다시 떨고 다시 어떻게? 한 번 더 떨고 0이 돼도 그 다음에 음수일 땐 다시 올려. 그 다음에 다시 떨고 어? 느낌이 어때? 순환한다 맞지? 얘가 규칙이 이해될까? 몇 주기? 7주기. 그러면 7에 15면 얘인데 양수네? 두 번째 간다. 자, A2 뭐라는 거야? A1이 2일 때 그러면 2부터 시작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거대. 0,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야. 주기성이라서 그래. 요거 이해될까? 이거 주기성이 핵심이야. 같은 숫자 나오면 무조건 이게 여기서부터 반복이 된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사실 어때? 7주기니까 14번에 첫 번째. 아직 양수 남았지. 자, 그 다음 A1이 3일 때는 3일 때도 사실 어때? 또 주기 남았지. 야,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돼. 여기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핵심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첫째 항은 자연수기 때문에 음수가 안 되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A15를 15번째를 음수로 만들 수 있을까는 핵심이 주기를 부수는 첫째 항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 A1에 4 대입하면 돼, 안 돼? 똑같아. A1 4를 대입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어. 4 대입하고 좋아하지 말고 2, 0, 마이너스 2, 3, 1, 마이너스 2. 주기 함수는 어디든지 부숴도 주기가 그대로 일정하게 만족이 된다, 맞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여기서만 봤을 때 A1이 5일 때가 핵심이다, 맞지? 핵심이 잘 보세요. 5가 돼버리면 얘가 여기 있던 숫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규칙을 가는 거야. 양수면 어떻게? 떨과 또 떨과 그러면 이제 내가 보던 숫자가 다시 나오죠. 그러면 3, 1, 마이너스 1, 4, 2, 0, 마이너스 2. 얘네들이 어때? 7주기다, 맞지? 그러면 얘가 잘 보시면 여기가 첫째 항이 A1. 그럼 여기가 어때? A8이 되는 거야. 그러면 15번째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래서 A1의 최소값은 5다. 이렇게.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잘 만든 거야. 주기성 가지고 진짜 장난 잘 친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핵심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식을 봤을 때 추론이 안 돼. 사실 AN이 언제 음수고 언제 양수인지 몰라.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연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바로 어떻게? 식에서 해석이 안 되면 바로 대입을 해보세요. 이해될까? 대입하면서 규칙을 찾아야 돼. 그 대입을 했는데 규칙이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대입을 했는데 규칙이 생긴다. 주기함수일 것이다. 이렇게. 그럼 주기함수를 판단하면 같은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야. 주기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A15가 음수가 되려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된다, 맞지? 그러면 주기를 부수는 놈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A1 4를 대입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진짜 중요한 느낌. 자, 22번 마무리. 자, 실수 A에 대해서 두 함수를 이렇게 한대요. 1차 함수랑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적분한 꼴. 그러면 HS가 이제 곱함수 남았지? 그때 이제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찾으라 라고 돼 있는데, 자, HX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이 X축이래. 자, 핵심이 접선이 X축이다. 자, 근데 지금 잘 보면 근의 형태로 식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접선이 X축이면 핵심이 뭐다? 근의 형태가 제곱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될까? 그래서 근의 형태를 잘 계속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근이 마이너스 3분의 a일 때 여기는 3t 플러스 a. 그러면 gx를 먼저 함수를 대충 그려보면 gx 함수 어떻게 그립니까? g'x로. 근데 대입을 해야 되니까 g가 0이다 랑 이제 g'x. 이거 문제 괜찮아. 이거 진짜 잘 만든 문제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문제 만든 게 좀 베스트가 아닌가. 그러면 여기 봤을 때 근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모른다가 핵심. 그러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 두 개는 같을 순 없다, 맞지? 이미 서로 다른이고. 그럼 A가 양수라고 치자. 그러면 누가 더 커? 마이너스 A랑 근이 마이너스 3분의 A일 테니까
근이 당연히 1만 대입해봐도 알죠? 마이너스 a가 훨씬 더 작은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그러면 뿔마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다, 맞지? 증가, 감소, 증가. 다음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더 큰 거다,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친구를 봤을 때, 자, 근의 형태로 가져가는데 이미 근이 하나가 x 플러스 a가 있다, 맞지? 그럼 여기서 잘 봤을 때 무조건 근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접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gx의 x 값의 위치를 찾아보면 어떻게 돼? 접하려고 하면 이미 그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는 인자가 이미 하나는 있는 겁니다. 3x 플러스 a라는 인자는 이미 하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근의 형태를 잘 판단을 해보면 절대값을 그 제곱을 그냥 대충 x값을 x축을 여기다 놨다 칩시다.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두 개를 곱하면 hx를 그려보면 근의 근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hx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접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될까? 그리하여서 핵심이 뭐냐면 x축이 여기 아니면 무조건 여기가 돼야 돼. 그게 아니면 접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해될까? 그래서 근의 그 판별 문제, 얘가. 그럼 얘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a랑 마이너스 a. 그럼 여기가 x 접해야 돼서 그래. 그러니까 그 가조건 해석이 좀 참신한 겁니다. 이해될까? 자, 그런데 이제 절대값 x. 자, 이게 지금 핵심이 x축을 계속 판단을 시키죠. 그래서 되게 괜찮은 문제. 되게 괜찮은 문제. 자, 그래서 잘 보시면 경우가 네 가지다,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해볼게요. 그러면 경우가 너무 많을 때는 줄여준다, 맞지? 어떻게 줄여줘? 얘가 그 서로 다른 점 개수가 최대값이 4개래. 그럼 최대 4개만 만나야 된다, 이 뜻인데, 자, 1번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제곱 마이너스 a에서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근을 하나 가져야 되지. 왜냐면 fx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근 하나. 이해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절대값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돼? 절대값을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최대값이 몇 개가 나와? 드럽게 많이 나온다, 맞지? 그러면 1번은 돼, 안 돼? 탈락. 그러면 이제 2번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세제곱이 남았지. 여기서 근 하나에 뚫접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절대값을 해도 최대값이 얼마? 최대값이 최대 4개밖에 안 나온다, 맞지? 그래서 2번 경우 되고, 그 다음에 3번 경우는 여기서 근 하나, 근데 이제 여기서 근 3개다, 맞지? 그러면 뚫접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근이. 그러면 여기서도 접하기 올리면 당연히 최대값이 4개, 얘도 되고. 그 다음 4번은 여기서 근 하나, 여기서 중근. 그래서 여기서 근 하나,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근 하나, 마이너스 a에서 중근. 그럼 얘도 어때? 이런 식으로 되겠다, 맞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무슨 일이고? 이렇게 했을 때 최종 근이 6개가 나와. 그럼 얘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다, 이 뜻인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계산 그러면 해보면 그 2번 경우가 되고 3번 경우가 되니까 일단 지워보고, 얘는 이제 어떻게 gx가 최고차항 계수는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게 왜 굳이 3x일까를 잘 보면 3x 제곱, 우리가 다음 함수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진짜 중요해. 그러면 3x 제곱이니까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될 거라서 최고차항이 1인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최고창 진짜 중요하다. 최고창 차수와 계수.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중근을 갖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이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gx식을 적어 여기가 이제 그 3참수 아까 전에 했듯이 요 폭 일정하다 가지고 여기가 이제 얼마 빼기 하면은 3분의 2a가, 그럼 여기가 3분의 a만큼씩, 3분의 a만큼씩,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a겠다. 맞지? 그래서 이제 근이 x 플러스 3분의 4a 하나, 그 다음에 3분의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는 gx가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빼보면 여기 사이 거리가 빼기다 이번에. 맞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된다. 맞지? 그러면 3번 경우를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a. 그럼 얘도 똑같긴 하다 식이. 맞지? 그러면 3분의 4a에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어차피 그 함수가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의 g가 0이다. 자, 그래서 그 구간이 적분 구간이 미지수면 대입후 미분, 구간의 미지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진짜 성질 제대로 쓰지. 미분 후 대입 후 미분 진짜 제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이제 2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2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얘네들이 이제 근이 돼야 된다 이 뜻인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든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든지 요 둘 중에 하나다.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최소값을 구하라 했잖아. 마이너스 1에, 그럼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5% 나왔다. 나이스. hx가 이제 fx 곱하기 gx이기 때문에 a-3 hx가 h-1이, 그럼 a-3에 마이너스 1에 3분의 4a, 그 다음에 얘는 대소비교 판단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대입하고 처리를 해버려. 그럼 a가 마이너스 6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분의 3. 왠지 느낌이 어때? 마이너스 6을 곱하면 이 분수가 안 나오죠. 야, 이거 엄청난 야매긴 한데 이거 계산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될 수가 없을 거고 아마. 그러면 얘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분수가 안 돼서 그래? 계산을 한번 해보긴 해봐. 난 안 할 거야. 자, 여기서 봤을 때 2분의 9. 이건 센스야, 센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하니까 4분의 9. 그러면 이제 8분의 9, 80에 243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더하면 251이 나온다. 이렇게.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조금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마무리 계산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계산하는 거니까 천천히 다시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항상 함수가 지금 계속 이제 근으로 나와. 근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문제도 그렇고, 요 문제도 그렇고, 이거를 근으로 볼 줄 알아야 되지. 이거 미분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가 너무 괜찮았다. 22번이. 상당히 깔끔하고 스무스했다. 요런 느낌. 그래서 그 곱함수 했을 때 근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4차함수 개형으로 추론이 된다라는 정도. 그리고 3차함수 계산도 덜 복잡하고. 오케이?